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및 소위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그리고 확인권 신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을 이번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요, 오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요. 2023년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인데,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의 상향,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 되는 것 같고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 부분인데요. 일정 규모 전유 부분 50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당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향후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요. 하락으로 인해서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요, 전세 사기 방지 대책 9월 1일 날 있었죠. 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10월 24일 있었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고요.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 11월 11일에 있었죠.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후속 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요.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인데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배경 보시면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라는 것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에 그리고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임대차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요.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만약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상 분명히 하고요. 문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경 보시면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이 있는 그런 어, 부분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요.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확인 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선 사항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고 하고요. 납세 증명서는 납부 기한 연장액, 그리고 압류 매각의 이해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만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발급 시기 보시면 납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요.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동의 보시면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보면요. 배경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요즘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을 잠시 보면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서요. 2022년 10월 26일 했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해서요. 다음과 같은 각 권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괄해서 500만 원 상향하였다고 하고요. 아래 보면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인데요. 위에 거는 이제 현행이고요. 아래 거는 개정인데 보시면 1호 서울특별시일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5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가 5천만 원 이하였죠. 2호 과밀 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같은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4,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는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7천만 원 이하였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2,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4호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네요. 개정사항 보시면 1호 서울특별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 그래서 1,500만 원이 상향됐죠.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가 5,500만 원 이하, 그래서 500만 원이 상향된 거고요. 그리고 2호에 보시면 과밀 억제권형 용인, 화성, 세종, 김포 경우는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1억 4,500만 원 이하, 역시나 1,500만 원 상향.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4,800만 원 이하, 역시나 500만 원이 상향됐죠.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8,500만 원 이하, 역시나 1,500만 원 상향. 그리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도 2,800만 원 이하, 500만 원 상향됐고, 그리고 그 밖의 지역도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7,500만 원 이하로 1,500만 원이 상향됐으며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2,500만 원 이하, 즉 500만 원이 상향됐죠. 해당 내용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되었는데요.
보면은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요,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홀이었죠. 그래서 보면 개선사항 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그리고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특약사항이 있죠. 이 부분을 몰라서 특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대다수의 어,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많은 그런 불이익을 받았었죠. 근데 이렇게 개선을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는 임대인이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렇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명시적으로 어, 임대인에게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하지 마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법안 같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네요. 예. 그리고 관리비 항목이 신설됩니다. 배경 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 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였다고 하고요.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었으나 다음과 같이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한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경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 차임 대신 관리비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선 사항 보면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전유 부문이 5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요. 표준 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안이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21년 3월 25일 제출한 바 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비 장부 작성 의무,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도록 함. 그 증빙자료 보관 의무 보시면 관리인에게 관리장부와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서요. 구분 소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그리고 증빙 서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표준 규약 마련 의무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집합 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표준 규약 마련하여야 하고 표준 규약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참고해서 지역별로 표준 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하여야 함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표준 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있어 관리비 세부 항목을 표준 규약에 통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기대 효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 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시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그리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한다고 하고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래는 이제 납세 증명서 발급 예시나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추가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보증금 일정액 범위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면 쭉 보시면 이런 부분 특약사항이 이제 추가가 되죠. 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추가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의 개정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입법 예고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모로 잘만 추진된다면 지금의 이제 전세 사기하고 깡통 증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지키게 되면 억울한 그런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겠죠. 너무나 오늘 개정된 법들은 마음에 들고요. 물론 여기에도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특약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도 상향하고 그다음 체납 확인권도 신설하고 여러모로 좋은 법들이 발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